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사실 IT 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노이즈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일단은 뭐 한쪽에서는 AI 덕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뭐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뭐 데이터 센터들 나중에 뭐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뭐 엔비디아와 아마존 경영진들이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좀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주장,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함께 제기되는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 그리고 AI 버블 문제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근거들, 그리고 왜 이런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끝까지 보시면은 현재 AI 인프라 시장의 어떤 현실이라던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조금이나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책임자라고 해요. 케빈 밀러 부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주 강한 수요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속 가능성 부문 책임자라고 하는데 조시 파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린 수요 감소 같은 거는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온 그 근거, 이유를 먼저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시장의 공급 과잉이나 AI 투자 버블 가능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실제로 웰스파고 쪽에서 그 아마존이 일부 데이터 센터 계약을 중단하거나 보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영국이라던가 호주, 미국 이런 일부 국가들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중단하거나 연기한 걸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 같은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웹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라던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철회를 했고, 그 이유는 과잉 공급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데이터 센터들 나중에 남아돌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크게 좀 출렁이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은 이 AI 인프라 투자가 과열되지 않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포인트겠죠.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진짜 수요가 줄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핵심 논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과잉 공급 우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임대라던가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축소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공포감이 좀 조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보고서를 이번에 냈는데, 만약에 이런 효율 기술 덕분에 향후 설비 투자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2027년도 이후에는 과잉 공급 위험이 오히려 완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또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과도한 좀 투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이 투자 철회가 아니라 용량의 재조정이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논란의 당사자였었던 아마존 웹서비스의 케빈 밀러 부사장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링크드인이라는 그 플랫폼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AI 그리고 기존 워크로드 모드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수요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프로젝트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용량 관리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특정 지역의 어떤 설비를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비용 문제로 타이밍을 늦추는 거지, 이제 이거는 뭐 정상적인 운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확장 계획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말뿐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1,000억 달러 넘어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말이 1,000억 달러지 이거 한국 예산이랑 비교하면 한국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를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소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호실적 발표를 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런 그 아마존 웹서비스 측의 발언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계획이 되는 거고 지역별로 뭐 전력이라던가 자재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짓기는 지을 건데 지금 당장은 위치나 시기를 그냥 조정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비유하자면은 뭐 레스토랑을 열려고 하는데 전기 공사가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자재 수급이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또 관세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요즘에 맨날 사실 여기저기서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관세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드는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만 천천히 가자라는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 축소로 잘못 비춰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여러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도 이제 이런 공급 과잉이라던가 AI 버블 우려가 좀 지나치다라는 해석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리서치에서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2023년까지 이제 85%에서 95%까지 오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7년도부터는 완만하게 낮아질 거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투자의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탄력성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시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IEA죠. 그 국제에너지기구 쪽에서 전망을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냈는데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전 세계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배까지 급증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어요. 특히 AI 전용 데이터 수요가 현재 대비해서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AI 모델 훈련이라던가 서비스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이렇게 전력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엔 AI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이 많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그 기술 발전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딥시크를 냈었잖아요. 근데 이 딥시크를 좀 내면서 AI 버블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딥시크라는 게 사실 최신 AI 모델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어떤 연산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적은 연산 자원만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AI들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AI 효율 향상 기능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비싼 GPU라던가 대형 어떤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 보고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에서 되게 흥미로운 점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앞서서도 조금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효율 향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효율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시장의 공급 과잉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시클리컬한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인프라에다가 돈을 덜 쓰게 되면은 오히려 거품이 덜 생길 수 있다라는 좀 역설적인 분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가능성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노이즈를 발생시켰던 요인들은 결국에는 AI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비용이라던가 전력이라던가 어떤 좀 전반적인 수급 문제들, 시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략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한 판단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엔트로픽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 요 사람이죠. 앞서 언급된 케빈 밀러 부사장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제외하고서라도 이 사람도 그 잭 클라크라는 전 그 엔트로픽의 공동 창립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미국에서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27년까지 약 50기가와트의 신규 전력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규 이 전력 용량이 50기가와트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신규 원자력 발전 50기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의 추세라면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더 커질 거를 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전력 문제라던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 수급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단순히 뭐 버블의 붕괴라던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조금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과도한 해석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다리를 놓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고 있을 때는 당연히 좀 먼지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그 위로 본격적인 어떤 트래픽이 좀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다리가 없으면 오히려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AI 인프라는 좀 장기 비전 그리고 단기 비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불확실성과 함께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살짝은 좀 불확실할 수 있고 불투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공포감이 조성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